가을비가 내리던 그날 오후 46세의 정수기 관리기사 윤희는 평소처럼 서비스 명단을 확인하며 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었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똑같은 아파트 복도, 비슷한 얼굴들. 윤희에게 하루하루는 그저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5군데를 돌아야 했어요. 마지막 집은 신규 고객이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세입자라고 명단에 적혀 있었죠. 윤희는 공구 가방을 들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정수기 필터 교체하러 왔습니다. 윤희의 말에 남자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길을 터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엌에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윤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거든요. 남자 혼자 사는 게 분명했습니다. 좁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낮은 형광등 불빛 아래 정수기가 놓여 있었어요. 윤희는 익숙한 동작으로 공구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자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죠. 작은 정수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윤희는 필터를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15년간 수없이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일상의 반복이라 생각했던 순간 문득 스친 시선이 멈췄습니다.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보통과 달랐습니다. 호기심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닌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윤희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습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집을 다녔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거든요. 서로 말없이 잠깐의 공백 속에서 낯선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윤희는 필터를 돌려 끼우며 자신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어요. 실수로 렌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윤희가 급히 허리를 숙였을 때 남자도 함께 몸을 굽혔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렌치에 닿았어요.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떼지 않았어요. 윤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죠. 남자는 그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비 많이 오네요. 그 한마디가 공간의 온도를 바꾸었습니다. 누군가의 일상 속 아주 작은 틈새에서 피어난 묘한 온기였어요. 네, 그러게요. 윤희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남자도 느꼈을 겁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윤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필터 교체를 마저 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죠. 혼자 사세요? 윤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네, 이혼하고 나서요. 남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 됐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윤희는 놀랐어요.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다니. 저도요. 윤희가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3년 됐어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남자가 윤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눈빛이었어요. 그렇군요. 힘드셨겠네요.
남자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 쓸쓸함, 그리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필터 교체가 끝났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윤희는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였죠.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비도 오는데요. 거절할 수 있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 잔만요. 윤희가 대답했을 때 자신도 놀랐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고객의 제안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거든요. 남자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작은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자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죠. 설탕은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안 넣어도 돼요.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커피 2잔을 들고 식탁으로 왔어요. 윤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묘한 분위기였죠. 이름이 뭐예요? 남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윤희요. 윤희 씨. 남자가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전 민준이에요. 민준 씨. 윤희도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름을 부르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이혼 사유가 뭐였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적인 질문이었지만 윤희는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성격 차이요. 윤희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남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에게도 하지 못한 얘기였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가 바람을 피웠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외로웠거든요. 아내는 일만 했어요. 저는 혼자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혼의 아픔, 외로움,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두려움. 윤희 씨는 혼자 살면서 어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외롭죠. 윤희가 인정했습니다. 매일 밤이 힘들어요. 혼자 TV 보다가 잠들고 아침에 혼자 일어나고 15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니까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1년 됐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두 사람은 계속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어두워졌습니다. 윤희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저녁 7시가 넘었더라고요. 이런,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윤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봐야 해요. 민준도 일어섰습니다.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지하게 얘기해 봤어요. 윤희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요.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했어요.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문 앞에서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 씨, 다음에 또 올 수 있어요? 정수기 점검 말고요. 그냥 커피 마시러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선을 넘는 일이었어요. 고객과 사적으로 만나는 건 회사 규정에도 어긋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윤희가 대답했을 때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희도 자신의 번호를 알려줬어요. 민준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희의 휴대폰이 울렸죠. 이제 제 번호도 있네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락할게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윤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46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희는 계속 민준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빛, 목소리, 쓸쓸한 뒷모습, 모든 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민준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10분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좋은 밤 되세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윤희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윤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요. 편한 대화였어요. 잘 자요.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잠을 잘 잤습니다. 민준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생각하며 잠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거울을 보니 표정도 밝았습니다. 자신도 놀랐죠. 회사에 출근해서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6군데를 돌아야 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요? 윤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이러다가 너무 빨리 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는 어때요? 윤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준의 답장은 바로 왔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동네의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윤희는 오후 내내 들떴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저녁 7시 윤희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었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민준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윤희도 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메뉴를 보며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윤희 씨, 솔직히 말할게요.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이런 감정 오랜만이에요. 윤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요. 윤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요. 또 다칠까봐. 민준이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서로를 존중했거든요. 윤희 씨, 우리 사귀는 거 맞죠? 어느 날 민준이 물었습니다. 윤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네요. 윤희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46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33살이지만 윤희 씨가 좋은걸요. 나이 차이가 13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함께 있으면 그런 것도 잊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깊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윤희 씨, 우리 같이 여행 갈까요? 1박 2일로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윤희는 망설였어요. 여행이요? 네. 바다 보러 가요. 둘이서만요. 민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윤희는 고민했습니다. 여행을 간다는 건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가요. 윤희가 대답했을 때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말에 두 사람은 동해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얘기를 나눴어요. 윤희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방은 2개였어요. 민준이 미리 예약해뒀더라고요. 윤희는 고마웠습니다. 짐을 풀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가을 바다는 쓸쓸했지만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윤희 씨, 행복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오랜만에 이런 감정 느껴봐요. 저도요. 민준이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희 씨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었어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얘기를 나눴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윤희 씨, 민준이 윤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윤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윤희에게 다가왔어요.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윤희는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에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세요. 민준이 윤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서 그래요.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46살과 33살,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원하는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민준의 품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낯설지만 편안했어요. 민준도 깨어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을 먹고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아쉬웠지만 현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윤희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요. 우리 나이 차이도 있고 각자의 상처도 있잖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윤희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에 3~4번씩 만났어요. 민준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준이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윤희 씨, 우리 같이 살까요? 윤희는 놀랐습니다. 동거요? 네. 결혼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 같이 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면 어떨까요? 윤희는 고민했습니다. 46살의 동거라니.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하지만 민준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제 일은 계속할 거예요.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민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윤희 씨의 독립적인 모습이 좋아요. 한 달 후
윤희는 민준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밤에 함께 잠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윤희의 회사 동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희가 고객이었던 남자와 산다고요. 윤희 씨 사실이에요? 동료가 물었을 때 윤희는 인정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문제 없어요. 회사에서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고객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건 규정 위반이었거든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윤희는 고민했습니다. 일을 그만둘까?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싶었어요. 민준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윤희 씨, 일 그만두지 마세요. 제가 회사에 설명할게요. 하지만 윤희는 거절했어요. 아니요. 제가 해결할게요. 윤희는 회사와 협상했습니다. 경고는 받되 일은 계속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안정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윤희 씨 결혼해요. 어느 날 민준이 프러포즈했습니다. 반지도 준비했더라고요.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46살 이혼녀를 받아주겠어요? 나이도 많고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윤희 씨가 좋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해요.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3개월 후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윤희의 딸도 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은 처음에는 반대했었죠. 엄마, 13살이나 어린 남자랑요? 딸이 반대했을 때 윤희는 설득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엄마가 행복하면 안 될까? 딸은 결국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니 반대할 수 없었어요. 결혼식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민준 아저씨가 엄마를 웃게 해주니까 저도 좋아요. 윤희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준의 가족들도 윤희를 환영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를 걱정했지만 윤희를 만나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윤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46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요. 민준이 윤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윤희 씨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정수기 관리 일을 했어요. 민준은 재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어요. 주말에는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진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 있었어요. 민주는 아직 젊었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싶어 했지만 윤희는 때로 피곤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등산 갈까요? 민준이 제안했을 때 윤희는 망설였어요. 등산은 체력적으로 힘들었거든요. 미안해요. 저는 좀 쉬고 싶어요. 윤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살짝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작은 갈등들이 쌓였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원했어요. 하지만 윤희는 47살이었고 이미 딸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갖는 거 어때요? 어느 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는 당황했어요. 아이요? 전 아이가 벌써 47살인데요. 47살도 요즘엔 출산하잖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윤희는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47살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체력적으로도 힘들 텐데. 하지만 민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생각해 볼게요.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 문제는 심각했어요. 민준은 자신의 아이를 원하는 게 당연했지만 윤희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47살 출산은 위험합니다. 고령 산모라서 합병증 가능성이 높아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윤희는 민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아이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나이도 그렇고 건강도 걱정되고요. 민준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윤희 씨가 힘들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윤희는 괴로웠습니다. 민준에게 미안했거든요. 젊은 남편에게 아이를 못 낳아준다는 죄책감이 컸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이보다 윤희 씨가 더 소중해요.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하지만 정말 미안해요. 민준은 윤희를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민준의 말에 윤희는 안도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나이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을 숨기지 않고 얘기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민준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가끔 제 또래 친구들이 부러워요. 애들 낳고 평범하게 사는 모습이요. 윤희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가끔 당신이 더 젊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잖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시간이 흘러 결혼 2년차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했습니다. 윤희는 48살이 되었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정수기 관리 일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여보, 일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윤희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요. 그럼 그만두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제 수입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윤희는 망설였어요. 당신한테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제 돈도 벌고 싶고요. 윤희의 말에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럼 다른 일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덜 힘든 일로요.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윤희는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기회를 발견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를 구한다는 공고였습니다.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체력적으로 훨씬 편했어요. 책을 좋아하는 윤희에게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새 직장에서 윤희는 행복했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좋았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 젊은 여자가 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민준의 대학 동기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민준 오빠 동기 수진이에요. 여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윤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수진은 윤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민준 오빠가 누나랑 결혼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나이 차이가 나네요. 수진의 말에 윤희는 움찔했습니다. 네. 13살 차이예요. 윤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오빠가 행복하면 됐죠 뭐.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수진의 말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책을 빌리고 나간 후 윤희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까? 민준이 정말 행복할까? 나이 차이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준은 윤희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알아챘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늘 당신 동기 수진이라는 여자를 봤어요. 수진이요? 네. 도서관에 왔더라고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윤희는 수진의 말을 전했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은 원래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윤희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수진이 당신 좋아했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인정했어요. 예전에 고백받은 적 있어요. 하지만 거절했어요.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윤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진 같은 젊고 예쁜 여자를 거절하고 자신을 선택했다니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후회 안 해요? 저 대신 수진 같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윤희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윤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해요. 저는 윤희 씨가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나이나 외모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요. 윤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요. 민주는 윤희를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다시 도서관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준과 함께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나, 수진이 우연히 만나서 같이 왔어요. 민준이 어색하게 설명했습니다. 윤희는 애써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은 윤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누나, 오빠 좀 빌려갈게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커피나 한잔 해야죠. 수진이 민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 민준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다녀와요. 윤희가 말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윤희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났어요. 민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제 와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3시간이 지나서야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윤희는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수진이 얘기가 길어져서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요? 윤희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민준이 눈치를 챘어요. 여보, 화났어요? 당연하죠. 3시간이나 기다렸잖아요. 윤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하지만 윤희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잠들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등을 돌리고 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여보,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윤희도 마음을 풀었습니다. 저도 너무 예민했나 봐요. 미안해요.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은 자주 민준에게 연락했어요. 동기 모임이 있다며 불러냈습니다. 민준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랜 친구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갈 때마다 윤희는 불안했어요. 어느 날 윤희는 민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수진이 불편해요. 당신을 좋아하는 게 너무 티가 나요. 민준도 인정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리를 두세요. 윤희가 부탁했습니다. 동기 모임은 가도 수진이랑 둘이 만나는 건 하지 말아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윤희 씨가 불편하다면 그렇게 할게요. 그 후로 민준은 수진과 거리를 뒀습니다. 수진이 연락해도 적당히 대답만 했어요. 윤희는 안심했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윤희는 49살, 민준은 36살이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있었어요. 윤희의 월급이 줄어들면서 민준이 혼자 벌어야 했거든요. 민준은 일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마세요. 윤희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벌어야죠. 민준이 말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윤희는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민준이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을 늘리기로요. 도서관 외에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49살의 나이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준한테 덜 부담 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무리해요? 민준이 걱정했습니다. 당신 혼자 고생시킬 수 없잖아요.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돈보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민준의 간절한 말에 윤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랬어요. 윤희가 사과했습니다. 민준은 윤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돈 문제는 천천히 해결하면 돼요. 민준의 말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 후 윤희는 편의점 일을 그만뒀습니다. 도서관 일만 하기로 했어요. 민준도 적당히 일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소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를 했어요. 여행도 가까운 곳으로만 다녔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돈이 적어도 함께 있으면 충분했어요. 저녁에 함께 TV를 보고 주말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어느 날 윤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요? 저 같은 사람 선택해줘서요. 나이도 많고 돈도 별로 없는데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윤희 씨가 제 인생에 와줘서요. 3년 전 그날 비 오던 날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나이 차이도 경제적 어려움도 주변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이 있었습니다.